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 IELTS 기술 우리가 나갈 건데 여러분 지금 먼저 단어 시험을 잠깐 봤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피드백을 주세요. 단어 시험 봤더니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봤더니 어때요? 저번에 그냥 설명만 듣다, 동의어까지 외워야 되는구나 원래 이렇게 설명 듣다가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좀 동의어를 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이게 동의어 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 어려웠다기보다는 동의어 중에서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머릿속에 다 같이 넣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외우는 게 좀 어렵죠, 그죠? 동의어에서도 모르는 게 나오면 그 약간 외우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유지 씨는 좀 어때요? 동의어가 어렵고 또 저는 품사가 생각보다. 품사가 어려웠어? 네, 저는 형용사. 예를 몇 번? 1번 이런 게 품사가 좀 헷갈렸어? 네. 형용사, 부사, articulate. 품사가 좀 헷갈렸어. 근데 이제 되게 두 분 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태선 씨 포인트는,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준 게,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IELTS를 만나기 전과 여러분 후에 영어 공부는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랬죠. 이제 IELTS는 엔드게임을 보는 거랬죠.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뭐 취업하는 곳에서 영어 점수를 요구를 안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해외 취업을 이제 좋은 곳으로 하시고 또 이제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서양 사회에서 학교도 다니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무리가 없다 하는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거 없이는 단어를 이제 외우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캐치를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좀 기본적인 단어, 그죠? 그리고 아카데믹한 단어, 그리고 이제 여기 터미널, 이제 전문 용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동의어를 암기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태선 씨는 다 그러니까 동의어 안에서도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게 이제 베이직 월드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알지만 잘 쓰임을 모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동의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IELTS 시험이 이쪽에 이제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외우는 거면 지금 이제 외우는 것도. 근데 이걸 외울 때 동의어는 여기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의어는 여기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다 어려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vital이라는 단어를 보면 뒤쪽에 important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밑에 동의어로. 그럼 important는 정말 이 낮은 단계에서도 다 배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습을 하면서, 근데 vital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뭐 생명과 연관된 되게 중요한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 네, 오케이.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거 같이 외우면 밑에 건 복습을 하고, 이건 동의어로 복습을 해주고, 위에 거는 그냥 원래 외워야 되니까 외우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주면 돼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 이런 걸 이제 잘 안 나오는 단어다 그래서 low frequency vocabulary라고 하고, 이런 건 되게 잘 나오잖아요. important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high frequency vocabulary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려운 단어, 쉽게 말하면 어려운 단어는 좀 이게 뜻이 뭐다. 네, 그리고 이제 유지 씨가 말한 대로 품사가 뭐다. 유지 괜찮아요?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여기 어디를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설명하다 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뜻을 위주로 좀 캐치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important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쓰임 위주로, 쓰임,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거 뜨다 보면 품사 정도만 이건 봐주면 되고, 그리고 왜냐면 이거 없으면 이제 단어를 모르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important는 여러분 다 알지만 내가 정확하게 이걸 어느 맥락에 쓰냐, 아니면 또 옆에 주변에 단어가 있거든요. 이 주변 단어들은 어떤 걸 같이 쓰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주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요. 포인트가.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은 그냥 이 뜻만, 그리고 쉬운 단어들은 동의어를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쓰임이나 아니면 주변 단어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괜찮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이렇게 해서 importance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important가 품사가 뭘까요? 여러분? 형용사, 그쵸? 그러면 importance는 명사, 무작, 중요성 이런 뜻이에요. 중요성.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주어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동사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여러분 맞춰볼까요? 1번 take, 2번 have, 3번 hold. 골라봐요. 1, 2, 3번 중에.
have 또 오케이 have죠. 두 번째 또 될 수 있는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have는 정답이에요. have 맞아요. have도 맞고 take 그렇죠. take도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쓰지 않아요.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홀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적어주세요. 옆에다 여러분 이런 걸 콜로케이션이에요. 콜로케이션. 이런 거를 공부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앞쪽에 어휘 설명할 때 선생님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같이 쓰는 단어.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튀어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프린트에는 예문에 들어갔죠. 예문에 보면 이제 옆에 같이 쓰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단어 시험을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에 막 콜로케이션을 시험을 우리 보진 않지만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쉬운 단어들은 important 이제 내가 뭘 배워 이러지 말고 옆에 hold랑 같이 쓰는구나. 아니면 have랑 같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암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스피킹 라이팅이 좀 쉽게 될 거예요. 오케이? 굿. 그렇게 보고. 도시 괜찮죠? 네.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 있는 거죠. 오케이. 지금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농담이고. 내 품사로 할게요. 아니야. 장난이고. 자, 품사 가겠습니다. 품사. 자, 품사는 이제 그 유주씨가 이거 어렵다 그랬는데 품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엄청 중요하고 특히 이제 스피킹 라이팅 할 때 품사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모르면 이제 쓰질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틀렸던 articulate처럼 내가 어떤 단어가 품사가 두 개로 쓰이거나 이런 것들은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뜻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뭐 예를 들면 뭐 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사람 배도 되고 이게 먹는 배도 되잖아요. 타는 배도 되고 그 뜻이 다른 게 품사가 다르면 그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rticulate에도 아까 우리가 우리 오늘 본 시험에서 articulate에 이제 단어가 이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이 단어랑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똑같이 그냥 잘 설명했다 이런 뜻이 돼도 잘 설명하니겠죠. 형용사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때는 명확하게 설명하다 이렇게 동사가 되겠죠. 근데 그때 이 명확하게 설명하다랑 이 형용사로 그냥 이게 그 명확한이랑 완전 뜻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약간 important랑 importance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공부할 때 내가 품사가 다르면 뜻이 다르다 이렇게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이거 뜻이 다르다는 거 보시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캐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말해줬던 important나 importance 이런 걸 word famil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어원인데 품사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word family를 많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이제 스피킹 라이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막 스피킹을 하다가 내가 it has라고 말했어요. 그럼 뒤에 important를 쓰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안에서 자꾸 바꿔줄 줄 알아야 돼요. 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만 동사, 형용사 되는 경우에 내가 여기서 내 머릿속에서 이게 스위치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단어는 1번이 거의 다 쓰여요. 동사가 거의 다 쓰이고 이제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알고 있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괜찮죠?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굿? 네, 좋습니다. 자, 됐어요. 그렇게만 보고 단어 수정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본다는 느낌에서 잠깐 봤고요. 됐고, 자, 이제 교재로 가서 교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IELTS 기술 교재 우리 페이지 59페이지에 객관식 리스닝 객관식이죠. 59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받은 문제. 네, 사실 저번에 받은 거 그죠? 이거 저번에 받은 거? 맞아요. 59페이지 여러분 59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리스닝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짝 리캡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그 유씨 뭘 배웠죠 우리가? 네. 리스닝 중에? 주관식. 그래서 주관식을 배워가지고 이제 주관식 문제가 이제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이제 태호 씨는 인강으로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인강으로 보고 근데 이제 주관식 이렇게 10번 문제 여기 답을 적어라 이렇게 하면 리스닝에서 듣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 딱 답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연습을 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 32번에 들어갈 말을 듣고 적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그러면 이제 객관식은
이거 멀티플 초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따로 뭐 유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12년의 교육 과정 동안 계속 했던 거죠. 오지선다. 단 이제 선다만 좀 이렇게 그 선지만 좀 개수만 다르고 여러분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이 유형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멘붕이 온다기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요거 읽고 내용 읽고 밑에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스크립트가 약간 멘붕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육 과정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길이의 스크립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듣기 평가는 학교에서 듣던 듣기 평가 금방 끝났는데 막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막 되게 금방 끝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때는 음악 안 나오나? 그래서 아무튼 나와요. 여전히 나오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보면 부담되는 건 뭐냐면 이 대화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죠? 스쿼 시장에서 인도분을 만났다 그러면 영어로 얘기를 시작하면 계속 그래서 스쿼 치는 내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담될 수 있는데 아예 나중에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학교가 이제 제일,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는 뭐 미팅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이제 미뉴시라고 이제 이런 아젠다도 이렇게 써서 주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서 그냥 따라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는 이제 교수님하고 면담하고 이러면 이제 리스닝이 안 되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호흡이 긴 문장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 객관식. 그러니까 긴데도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집중력,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문제를 보면서 스크립트의 어디에 어느 부분을 나가는구나 내 머릿속에서 싱크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거의 다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거는 객관식은 여러분이 주관식하고 다르게 좀 읽을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읽을 게 많아. 마치 리딩 지문처럼 이게 많이 나올 때 진짜 이게 문장이 막 나올 때 있어요. 밑에처럼 길어졌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너무 많은데 까만 건 글씨고 막 너무 이거 언제 다 읽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보가 문제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힌트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풀지 말고 선생님이 좀 이거를 꼼꼼하게 이따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 듣기 전에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이 문제를 보는 연습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우리가 읽어보고 들어보면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하고 좀 긴 호흡의 스크립트를 듣는 연습, 그리고 이 문제 정보가 너무 많을 때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이거 언제 다 했으니까 근데 그럴 때 그게 이제 힌트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이게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문제 읽는 방법, 그거 2가지를 좀 배워볼게요. 그죠?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어려움은 뭐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여러분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60페이지에 아까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너무 쉽죠? 여러분이 하던 것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오지선다가 있어요. 근데 5개 중에서 이 보기가 이제 여기 5개인 거예요. 근데 2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2가지. 그러니까 이 5개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2가지를 골라라 이렇게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특이하고 여러분이 안 해봤던 것들이고 아까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를 읽는 방법들을 좀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이제 뒤쪽에 여러분 보시면 다시 잠깐만 이거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61페이지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스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형광펜 한번 우리가 쳐보고 한번 설명하고 나가볼게요. 자, 1번. 이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자, 1번. 자,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는다. 근데 이제 다 아는 거지만 얼마나 좀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하냐 그 차이예요. 선생님이 한번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문제와 보기를 읽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캐치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시험장에서도 선생님이 근데 액티브하게 읽는 건 뭐냐? 왼손을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왼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왼손. 이게 이제 여러분 리스닝이 뭐랄까요? 그 집중력과 엄청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호흡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여기 컴퓨터 시험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모니터라고 해봐요. 그러면 왼손으로 지금 몇 번을 나가는지를 짚어가면서 들어야 돼. 들을 때도 이렇게. 이럴 때. 여기. 이거구나.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시험장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IELTS 시험장 가면 이제 잘하는 분, 그러니까 레벨 선생님 설명했던 거 중에 레벨 1인 분도 있고 2인 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보통 이제 잘하는 분들이 다 들리니까 이렇게 이제 뭐 헤드셋 끼고 이렇게 뒷짐지고 들을 것 같고 뭔가 이제 뭐 이제 좀 이게 기초로 시작하신 분들이 잘 안 들리니까 열심히 들을 것 같잖아요. 반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꼼꼼하게 보고 막 이렇게 선생님도 막 이게 안 들려서 선생님이 하겠어 놓칠까봐 막 놓치면 짜증나니까 막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좀 기초 레벨에서 처음 리스닝 하시는 분들은 팔짱 끼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 왜 팔짱을 학원에서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왜 읽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들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설령 리스닝을 거의 반만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힌트가 다 있거든요.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가 최대한 힌트를 뽑은 다음에 들으면 그게 7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중간에 내가 반이 안 들린다고 해서 놔버리는 거냐.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지금 이제 레벨 2 선생님이 알려줬던 레벨 2 지금 이제 그 한 5에서 6에서 이제 그 6.5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결국 그 얼마나 덜 틀리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레벨 2에서 3로 넘어가는 사람, 6.5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실수를 줄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문제와 보기의 단어의 키워드의 동그라미입니다. 키워드 동그라미, 여러분 키워드.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그 선생님 그랬죠. 싱크를 맞추는 게 이게 스크립트와 싱크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싱크 이제 이게 동기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스크립트의 어느 부분을 나가는구나. 아 문제는 지금 스크립트에서 몇 번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줬던 그 프린트 한번 볼까요? 캠브리지 프린트 한번 보면, 캠브리지 프린트 한번 보면 그 뒤쪽에 선생님 스크립트 줬던 거 있죠. 스크립트 한번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네. 스크립트 한번 잠깐 그냥 예시로만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문제 이제 답이 나올 때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밑줄이. 이 답안 이게 캠브리지 교재 끝에 이제 답안지거든요. 근데 여기 예를 들면 11번에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 말하는 건 객관식은 이게 막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걸 봐도 돼요. 그냥 예시로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11번 문제를 나가고 있는 스크립트인지 12번을 나가고 있는지 13번을 나가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리스닝을 완전히 못 듣겠다 그러면 어디를 나가는지 따라가는 연습이라도 해야 돼. 그게 먼저예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제일 정말 이제 그것은 이제 시험을 미루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이걸 들으면서 내가 어디를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문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디를 나가는지 알면 여러분 찍을 수라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나가는지 모르면 일단 그 리스닝 시험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중간에 선생님이 뭘 틀어주더라도 지금 내가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놔서 지금 13번을 하는구나 아니면 11번을 하는구나 이런 걸 먼저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만 대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자 오답을 지워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오답을 지워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까 5개 중에 2개는 그렇다 쳐도 A, B, C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고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이게 답이다. 그래서 B를 골라도 되지만 A도 아니고 C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B를 골라도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고를 때 마치 그 리딩 때 트루 폴스 낚이는처럼 2개가 아니니까 하나가 답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정말 나와 있는 캠브리지 문제나 실제 시험이나 이런 걸 다 리스닝을 풀어보고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오답을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스크립트에서 오답도 계속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여기 트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선생님들은 트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일부러 이걸 적어놔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C나 A도 언급을 해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그 수능하고 다른 건 그런 거예요. 실제 그리고 real life도 선생님은 IELTS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은 만약에 B가 답이잖아요. 그럼 B만 얘기해주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B만 말해주고 물론 이제 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B 딱 언급이 됐다. 그래서 단어만 듣고 답을 골라서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IELTS는 거의 그런 문제는 없어요. 얘만 읽어준다 이런 거 없고 웬만하면 A가 맞아요. 그러면 대화 이럴 때 아니라 그래 상대방이 A는 아니죠. 그럼 C가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B에 맞아 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B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낚이면 안 돼요. 낚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수업 제목도 IELTS 기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기술을 알려줘요. 이게 이그제미너 이제 출제하는 캠브리지 지금 영국에서 출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걸 출제를 할 때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의 실제 영어 실력을 측정해라가 이분들의 미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의 경험상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대로 읽어줘요, 여러분.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읽어. 아까 우리가 방금 이제 단어도 했는데 importan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important 이렇게 읽어. 그럼 오답이야. 왜냐면 이제 영어가 이제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다 그렇게 듣거든요. 네. 여기 important 있으니까 그대로 읽을 거야. 그렇게 해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틀리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이제 캠브리지 교재나 아니면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선생님이 주는 문제들이 대충 만들어졌을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다 그 플랜을 짜줘서 그 모든 기준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그 언어를 측정하려는 기준에 입각해서 리서치 베이스로 만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읽는 것들은 오답인 경우가 많고 B 같은 경우는 답으로 고를 때는 paraphrasing, 우리처럼 그 vital이나 important, 그죠? articulation, 동사인지 우리가 형용사인지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 점수를 나오게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paraphrasing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도 계속 이제 paraphrasing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articulation 형용사인데 동사로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important를 importance로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라도 paraphrasing을 어떻게든 해서 답으로 나오지 그대로 여기 보기 여기 객관식에 나온 문장 이거 그대로 읽어서 an elevator has been extended 이렇게 해서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다. 이해되겠죠? 그죠? 아예 없어요. 이걸 literally 그냥 그대로 읽는 경우는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여러분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엘리베이터라고 읽는데 아니다 이렇게. 오케이? 반대로 말하면 different의 동의어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품사가 달라도 되니까 동의어 뭐 있죠? 다르다는 의미. different. 자, 눈을 피하지 말고 자, 그래서 다르다. 이거 뭔가 이게 달라. 여러분 differ 이런 거죠. differ.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 들어가는 단어니까 다르다. 아니면 명사형은 뭘까요? difference 정답. 그러니까 difference 이런 거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다르게 나오면 이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 오케이? 그리고 다양하다, vary 이런 걸로 나오면 이러면 이게 diverse, 다양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막 적잖아요. 적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 단어의 주변 단어들을 알아두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 말했던 기초 단어죠.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이것만 보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와 보기 옆에 문제 키워드를 한글로 간단히 적어놓는다. 이거는 여러분 자 이게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이런 거 한글로 적는 거 없이도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리스닝이 정말 선생님 두렵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선생님 추천컨대 자 보세요. 이걸 할 때 자 문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따가도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겠지만 봐봐요. 문제가 3개가 나왔잖아요. 3개가 나왔는데 우리 준 문제로 한번 볼까요? 네 문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테스트 4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테스트 4에 자 3로 넘어갔네. 4에 잠깐만요. 요거죠? 여러분 받은 거 요거 한번 요거 local council report. 아닌가? 여러분 다른 거 받았나? 이렇게 오케이. 잠깐만요. 16으로 갔네. 잠깐만요. 4에 2. 잘못됐어. 요거죠. 이거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같이 들어볼 건데, 이제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생각보다 4개나 있잖아요. 문제가 4개나 있어요. 그 4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싱크로도 맞추고, 미리 읽어두고, 열심히 키워드 동그라미 치고 다 좋은데,
이게 좀 부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Part 2여가지고 좀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대화가 나오거든요. Part 2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적어둘래요, 여러분. 일반적인 대화가 나와요. 일반 대화. 그러니까 뭐 누가 여행을 일반적인 게 나온다는 건 학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뭐 회사에 가가지고 뭐 이제 내가 알바를 하기로 했어. 알바를 했는데 뭐 알바 그 매니저가 뭐 설명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일반적인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 Part 3를 넘어가면 Part 3도 똑같이 객관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3로 넘어가면 여기는 주제가 다 아카데믹이에요. 주제가 다 아카데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용이 어려워요. 그 갑자기 스크립트 내용만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어도 갑자기 올라가고 문장도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2를 읽을 때는 뭐 그닥 뭐 한국말로 적는 게 별로 뭐 소용없다고 필요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여기로 넘어오면 엄청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는 거랑 안 적어놓는 거랑 엄청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선생님이 팁을 알려주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자 11번 한번 11번 한번 요거 한번 요건 선생님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선 씨, 유주 씨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many hotel managers 이렇게 나왔죠. 많은 호텔 매니저들은 are unaware 이렇게 나왔죠. un동날 치고 aware가 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naware니까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that 세모 쳐볼까요? 예, 뭘 알지 못하고 있나요? 예, 이제 세모 치면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스태프가 여기서 대열은 누구죠, 여러분? 대열은 그렇죠,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저들의 스태프가 이제 그 직원들이 often leave, 그죠? 예, 자주 떠납니다. 떠나는데 뭐 때문에 떠나나요?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뒤쪽에 이유가 뭔지를 듣는 거죠. 괜찮아요? 예,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키워드 한번 골라볼까? 키워드. 어떤 걸 들으면 선생님이 말했던 그 강조했던 싱크를 맞출 수 있는 내가 리스닝 스크립트를 듣다가 요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지금 11번이구나 이렇게 힌트가 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often leave 좋아요 핵심 good often leave 오케이 그럼 왜냐면 이거 내용이니까 그죠? 이게 자주 떠난다 그러니까 스태프가 떠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11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1번으로 나오겠죠? 제일 빨리 나오겠죠? 파트 2에서 파트 2에서는 1번으로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될 수 있는 거 있나요? 네. 다른 거? 정답. 이거 너무 잘했어요. 이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동의어가 생각나면 좋은데 don't know 이런 거 있잖아요. do not know,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든 간에 여튼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11번을 지금 나가고 있구나. 이게 키워드.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단순히 호텔 지문이다. 그러니까 호텔 이렇게 고르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소재랑은 달라요, 키워드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키워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unaware하고 often leave를 캐치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leave도 이제 우리 배운 걸 응용을 해보면 떠나다가 이제 머릿속에서 take off나 아니면 예를 들면 go vacation 아니면 holiday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면 좋은데 그게 지금은 생각 안 나더라도 일단 본인이 이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요거 두 개가 나오면 일단은 스크립트가 시작되는 거다. 오케이 괜찮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 회사를 떠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quit이나 이제 퇴사 이러면 그냥 이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quit이나 아니면 fired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5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여기에 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매니저 여러분 지금 조금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진짜 리스닝이 간절하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매니저 모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진짜요. 매니저 몰라. 뭘 몰라? 퇴사 이유. 이렇게. 진짜로. 지금은 여러분 지금 파트 2여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이제 3로 넘어가면 이제 선생님이 이래서 적으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리스닝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매니저 모르고 퇴사 이유잖아요. 그러면 퇴사 이유 뭐냐? 매니저 모르는 퇴사 이유 뭐냐? 이렇게 알고 밑에도 이것도 지금 너무 짧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lack of training 이건 무슨 뜻이야? lack of training?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교육이 lack은 뭐예요? lack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부족하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이 부족해서 훈련 부족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훈련 부족이 이제 퇴사 이유라면 A가 답이겠죠. 이게 바로 컨셉을 파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B는 long hours 뭐예요? 그렇죠. 긴 시간. 그죠? 긴 이제 업무 시간. 그리고 C
C는 그래서 낮은 임금, low pay, 낮은 임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적어놓고 나는 B 때문에 퇴사하지 이렇게 고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B로 퇴사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의견을 고르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듣고 고르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 A, B, C 중에 뭐가 더 최악이죠? 뭐가 최악이에요, 여러분? 퇴사한다, 호텔에서 일하는데 퇴사한다면 셋다 이렇게 셋다 최악이야. 가 있으니까. 유지 씨는 뭐예요? 뭐가 그러니까 실제 리얼 라이프에서 뭐가 제일 싫어요? C. 떼서 씨는 뭐가 제일 싫어? 저는 긴 시간. 긴 시간이에요, 그죠? 사실 똑같은 거야, B나 C나. 얼굴이 똑같은데 오랫동안 일어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튼 이 A, B, C를 이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된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12번, 13번도 이렇게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도 뭘 적었어, 이렇게 정리를 내가 했어. 그럼 지금 내가 리스닝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이거 영어도 읽는 거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문제를 풀 때 여기만 보고 푸는 거야. 아예 여기는 다 제끼고. 이해되죠? 그러면 스크립트가 이게 매우 어려워도 정리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내가 쭉 따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스크립트가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여기도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건 너무 짧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나중에 이제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게 이제 진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게 긴 건 또 엄청 길어. 그래서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이 미리 겁먹을 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는데 막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하는 건 안 하는 건 엄청 달라요. 2번 예를 들면 more children이 참가한다 after school에 뭐보다 before school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방과 후 이렇게 방과 후 뭐 전 이렇게 적는 거랑 그래놓고 이걸 보는 거랑 내가 들으면서 지금 얘를 계속 읽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한번 스킬을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해서 모든 거에 다 적용할 필요 없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고르면 돼. 이따 문제 풀 때도 다 할 필요 없어. 그냥 보고 내가 이런 건 너무 길다, 이런 건 좀 옆에다 정리해놓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너무 이게 양심에 걸리면 영어로 정리해도 돼. 영어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다 좀 정리를 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푸는 거.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 좀 그 인지 부담을 좀 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명심할 게 리스닝은 자꾸 내가 점수가 리스닝에서 안 나오신 분들은 내가 들으면서 읽는 건 내 모국어로 해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원래 들으면서 이제 동시에 읽는다는 게. 그리고 이걸 원래 이제 뇌가 막 두 개를 동시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미리미리 읽어두라는 거는 하나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이 집중력이나 아니면 득점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거는 우리가 줄일 수 없잖아요. 듣는 거는 한 번만 들려주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읽어두는 거는 여러분이 틈틈이 되게 시간이 많거든요. 시험장 가면. 그때 여러분이 미리미리 제대로 읽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만 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장 가서 리스닝은 선생님이 이제 8.5까지 받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지만 여러분이 지금 막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스킬은 좋은데 시험장을 가보면 시간이 있을까요? 이런 거 이걸 읽을 시간이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8.5면 2개 틀리거나 아니면 3개 틀리거나.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해보고 나서 말해주면 읽을 시간이 있다. 오케이? 충분히 읽고 남는다. 그죠? 물론 이제 모르는다는 투성이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기본적인 선에서 됐을 때 선생님이 2개까지 틀려보고 말해주지만 다 읽고 들을 시간이 있다. 오케이? 괜찮나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2개 틀린 거는 선생님 모르겠다. 뭐에서 틀렸는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면서 어디서 이게 갑자기 2개가 나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걸 대충 읽고 이걸 푼다? 말이 안 된다. 그죠? 선생님 보기에는,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신논현역 근처에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이걸 문제를 안 읽고 그냥 대충 이렇게 팔짝 끼고 보고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잊지 말고 여러분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이걸 꼭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리스닝은 막 엄청난 독특한 유형이다 이거보다도 그냥 이걸 적극적으로 얼마나 내가 꼼꼼하게 봐주냐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 해줄게요. 이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일단 해볼 거거든요. 근데 해볼 건데 이거는 선생님 팁을 좀 알려줄게요.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재에
그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 하나만 그냥 간단한 거예요. 네. 요거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 자, 이게 그 보통 리스닝은 스크립트가 이미 정해져 있고 여러분 문제의 번호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그 문제 번호대로 1번 다음 11번 다음에 12번, 12번 다음에 13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 13, 14번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안지에 만약에 13번하고 14번을 적으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만약에 B, D가 답이잖아요. 그러면 B, D라고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을 때 자 보세요. 스크립트에는 이 5개 중에 2개 고르는 문제는 만약에 A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B 설명하고 C 설명하고 D 설명하면 이게 너무 쉽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를 할 때 애초에 이 안에서는 순서를 좀 섞거든. 예, 다시 한번. 자, 자, 11번, 12번, 13번, 15번 이 문제를, 리스닝 문제 풀어갈 때는 안 섞여요. 그냥 그 순서대로 나와요.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5개 중에 2개 고르는 문제를 나올 때는 이걸 너무 그냥 하나씩 free delivery, let's talk about free delivery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이거 누가 틀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네들끼리는 순서를 약간 섞어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전략을 알을 수 있는 거 봐봐요. 자, 이걸 들을 때 여러분이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스크립트에서 어느 부분을 지금 먼저 설명할 거다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엄청 유리하거든요. 리스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C에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C. 이 C를 기준으로 밑에 게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답이든 오답이든. 답이든 오답이든 C, D 이 중에를 먼저 설명해. 그런 경향이 커요. 100%는 아니지만 아닌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 B를 뒤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여튼 여러분이 너무 나이브하게 시험장 가서 A, B부터 말해줄 거야. 뭐 5개 뭔지 모르겠지만 나 A, B부터 들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C, D 이 중에서 먼저 포커스를 두고 얘네들도 이제 눈이 있으니까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에 먼저 초점을 두고 뭐부터 나올까 봤다가 그 다음에 얘네 언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거 프리 딜리버리 나중에 좀 나오겠지? 이렇게 접근해주면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오케이? 이따가도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맥락, 그런 정도만 좀 캐치를 해주고 선생님하고 이제 가주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스킬을 적용해서 한번 문제 먼저 열심히 읽어주고 한번 풀어볼게요. 17,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네. 17의 요거 호텔 매니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텔 매니저. 호텔 매니저 문제 한번 펴주시고, 요거 잠깐 선생님이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하고 한 거 그대로 한번 연습해주면 돼요.
응? 14번 키워드. 14번 키워드. 뭐지? 프로그램. 뭐 하나 골라 잡아요. 뭐든. 제가 오디오 체크만 할게요. 여러분. Part 2. You will hear a training manager giving a talk to a group of senior staff from a hotel chain about the problem of high staff turnover. First, you have some time to look at questions 11 to 14. Questions 11 to 14. As met 들리죠, 여러분? 괜찮죠? 네, 들리죠. 오케이. 조금만 시간 더 드릴게요. 사실 뭐 모르겠으면 질문해도 돼요. 모르는 단어 물어봐도 돼요. 아 그래요? 어떤 거? 뭐가 어려웠어요? 아 제대로 못 읽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봐요. 네. 부담 갖지 말고. 네. 어떤 거? 네. turnover? 네. 그거 이제 맥락에 따라 다른데, 잠깐만요. What is the impact of the high staff turnover on managers? 그러니까 이제 약간 턴오버는 어떤 결과물 이런 거거든요. 결과물인데 여기서는 이제 밑쪽에 그 보기를 보면 힌트가 있잖아요. 보기를 보면 increased workload, lower moral 이렇게 inability to meet targets 하면 이제 A는 이제 증가된 월클로드는 업무량이에요. 이거 같이 할까? 오케이, 이거는 업무량. 네, 업무량. 그리고 low moral은 moral은 이거는 이제 그 저거예요. 그 도덕성. 어렵죠? inability to meet 이거는 이제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오케이? 목표 달성 못함. 그러니까 보세요. 질문이 무엇이 임팩트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뭐가 영향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매니저 되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high turnover on 매니저가 되려면 아니 result예요. result. result.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스태프 턴오버가 그 이제 되려면 이제 무엇이 이제 매니저한테 영향을 주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이 세 개 중에 뭐가 영향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근데 뭐에 영향이냐면 높은 스태프 턴오버. 그러니까 그 이제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요. 스태프가 이제 뭔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결과가 턴오버야.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그거에 어떤 영향이 뭐가 매니저한테 영향을 줬냐. 이게 똑같이 봐. 임팩트랑 온이랑 똑같이 볼까요? 이게 이제 온 뒤에 매니저가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 받아.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이제 높은 어떤 스태프들의 어떤 일의 어떤 영향이, 그죠? 이 사람들한테 무슨 영향을 줬냐는 거지. 그 영향이 뭐냐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위에 보면, 이 힌트는, 여기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떠나는 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터널 리절트도 될 수 있고,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서 떠난다니까, 이건 리절트도 될 수 있고, 이게 그 로테이션을 도는 걸 턴오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적을래요, 여러분. 로테이션. 그래서 이제 여기 떠나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리절트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리절트라는 말보다는 이 사람이 자꾸 떠나서 자꾸 그 직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바뀌는 게 매니저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매니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글렉팅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거? 네글렉팅. 네글렉팅? 그 어디 나와있죠? 13번에 13번에 여기에 요거 네글렉팅 무시야.
무시하는. 그래서 neglecting to have enough staff, 그러니까 저기 충분한 스태프를 갖는 거를 간과했다는 거. 네, 그냥 중요하게 생각 못했다는 거. During these periods. 까먹었다는 거, 까먹었다. 오케이? 유씨 이거 됐어요? 11번? 네. 로테이션으로 해줘, 로테이션. 턴오버. 그러니까 그 농구 할 때 있잖아요, 농구 그 3대3 농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골대를 하나만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턴오버예요. 이렇게 골대 이제 하나 놓고 3대3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득점했어요. 그 공이 우리한테 넘어왔어. 그게 턴오버예요. 그러면 턴오버라고 말을 해야 이제 우리 공격이야 이렇게 아는 게 그게 턴오버예요. 그걸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urnover, take over 이런 것들은 이제 phrasal verb에서 온 단어인데 이런 건 뜻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서는 맥락상 로테이션으로 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놔. 쉽게 여기 옆에 적어놔 이게. 퇴사가 매니저에게 미치는 영향. 그 얘기예요. 잦은 퇴사가 매니저한테 미치는 영향. 잦은 직원의 바뀜이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선생님이 여기 근처에 헤어컷을 하러 가는데 아무튼 내가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아니 예약을 할 때마다 자꾸 디자이너 선생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약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엊그제 가서 이제 헤어컷을 했거든요.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막 완전 막 파란이 일었대요. 막 다 떠났대 여기 호텔처럼. 아무튼 이랬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이제 어떤 하이 스태프 턴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가 여기서 높은 게 아니라 많은 거.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그래서 아까 퍼포먼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large 이런 거 안 쓰고 하이 퍼포먼스 이거 하나 적어놨네. 이제 이게 어떤 그런 비율이 높다고 할 때는 하이를 써.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이것도 하이 퍼포먼스도 성과가 좋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다른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요것만 듣고 자, 집중해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If you here today have what? Now listen carefully and answer questions 11 to 14. As many of you here today have worked in the hotel industry for some time, I'm sure you have experienced the problem of high staff turnover in your hotels. Every hotel relies on having loyal and experienced members of staff who make sure that everything runs smoothly. If staff are constantly changing, it can make life difficult for everyone. But why do staff leave frequently in many hotels? Of course, many hotel jobs, such as cleaning, are low-skilled and are not well paid. A lot of managers think it's this and the long hours that are the main causes of high staff turnover. But what they don't realize is that it's the lack of training in many hotel jobs which is a huge factor. So what kind of problems does a high turnover of staff cause? Well, having to recruit new staff all the time can be very time consuming, and managers may have to cover some duties while waiting for new staff to arrive. This means they don't have time to think about less immediate problems, such as how to improve their service. When staff leave, it can also severely affect the colleagues they leave behind. It has a negative effect on remaining staff, who may start to feel that they too should be thinking about leaving. So what can be done to change this situation? Firstly, managers should stop making basic errors which leave their staff feeling upset and resentful. When organizing shifts, for example,
make sure you never give certain staff preferential treatment. All staff should be given some choice about when they work, and everyone should have to work some evening and weekend shifts. If you treat staff fairly, they'll be more likely to step in and help when extra staff are needed. Keeping staff happy has other tangible benefits for the business. Take the Dunwich Hotel as an example. It had been experiencing a problem with staff complaints, and in order to deal with this, invested in staff training and improved staff conditions. Not only did the level of complaints fall, but they also noti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mount each customer spent during their stay. They have now introduced a customer loyalty scheme, which is going really well. Before you hear the rest of the talk, you have some time to look at questions 50. 여기까지. 자, 어땠나요? 어땠죠? 진짜 빨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좀 골라야 돼. 지금 한번 그래도 골라볼게요. 네, 그래도 골라봐. 상식선에서 골라봐. 자, 지금 만약에 호텔에 취업했으면 어떤 느낌일지 자, 알 수 있죠. 상식선에서 답을 골라주시고. 됐나요? 됐어? 골랐어? 오케이. 태연 씨도 골라내 주세요. 오케이, 됐고. 자,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고생했어요.